첫 번째 경기 야기엘로니아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길레노니아는 볼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3선에서의 압박 회피와 침투 타이밍 형성이 어려운 구조다. 플루르는 제공권은 준수하나 연계 플레이가 부족하고 비아르와 이마스는 좌우 전개는 가능하나 전방 침투의 결정적인 날카로움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더라도 실질적인 득점 기회 연결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는 1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번 경기에서 실리 중심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박한부는 수비 가담 시 전방 압박을 통한 세컨볼 유도도 가능한 자원이며 로드리게스와 안토니는 공수 전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술 수행형 선수들이다. 베티스는 굳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도 탄탄한 4-2-3-1 블록을 형성하며 상대 템포를 받아낼 수 있는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베티스는 굳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경기로 블록 유지와 템포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라운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야길레노니아는 의욕은 높겠지만 전술적 창의성과 결정적인 공간 활용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득점 연결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전술 구조와 경기 흐름을 모두 고려할 때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성립될 수 있는 경기다. 두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첼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이탈리아 특유의 전술 유연성과 조직적인 압박 전환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자니올로는 1선과 2선을 넘나들며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세컨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벨트라는 침착한 마무리와 연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이다. 만드라고라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탈압박이 모두 뛰어난 리더형 자원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강한 압박 빠른 좌우 전개 박스 안 결정력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완성도 높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첼레는 수비 숫자를 늘리는 300 기반 구조를 유지하며 실점 최소화에 방점을 두는 전술을 선호한다. 세슬라는 박스 안에서의 연계는 가능하나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며 크베시치와 들로리의 쇼베는 측면 전개시 속도는 좋지만 전술적 완성도는 떨어지는 자원이다. 무엇보다 전술 수행력과 기동성, 피지컬 대결 등 유럽 상위 리그 팀과의 맞대결에서는 반복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항전에서 안정된 전개와 강한 수비 전환, 다이렉트한 득점 루트를 모두 갖춘 팀이다. 첼레는 실리 전술을 펼치겠지만 전력 전술 기량, 모든 면에서의 열세를 단순한 수적 방어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1차전보다 더 강한 압박과 세밀한 플레이가 더해지는 홈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의 승리가 명확히 성립될 수 있는 경기다. 세 번째 경기 라피드 빈 대 유르고르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피드 빈은 1차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고 2차전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린 전방 압박 중심 운영이 예상된다. 자이들은 세컨볼 싸움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얀소는 스피드 기반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다. 브루크 슈탈러는 박스 안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우수한 피니셔로 유르고르덴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에 적합하다. 전술적으로는 3-4-3을 활용한 전방 수적 우위와 측면 전환이 반복으로 유르고르덴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가 자주 나온다. 유르고르덴은 스웨덴 내에서는 안정적인 점유 전개가 가능한 팀이나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멘탈 집중력 저하와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프리스케는 볼 간수는 가능하나 압박에 약하고 주겔은 탈압박은 되지만 롱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팔레니우스는 순간 스피드는 좋지만 1대1 대처에서 수비시 위치 선정이 미숙한 편이다. 특히 강한 템포에서 실수 유도가 쉬운 전개 구조를 갖고 있어 원정 불리함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라피드 빈은 원정 승리를 발판으로 홈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 전술로 유르고르덴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르고르덴은 전술적으로도 압박 회피가 어렵고 원정이라는 환경 자체가 경기력 저하로 직결되는 팀이다. 결국 공격 전개 속도, 수비 압박 강도, 멘탈적 우위까지 감안할 때 라피드 빈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1차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전력 차이를 확실히 입증했고 2차전에서는 홈 팬들 앞에서 리듬과 전개 템포를 그대로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은쿤쿠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에서 리그 정상급 자원이며 산초는 탈압박과 볼 운반에 능한 2선 연결골이다. 파머는 좌우 전개, 탈압박, 슈팅 등 다방면에서 기량을 갖춘 중심 플레이메이커로 첼시 전술의 핵심축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크다. 레기아는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나 중원 압박 대응력과 전진 전개 속도 모두 떨어지는 전술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모리시타는 활동량은 좋지만 전방에서의 득점 기대값은 낮고 리냐리스와 호디나는 수비 가담은 가능하나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리다. 무엇보다 500 구조에서 좌우 커버링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기 쉬워 첼시의 빠른 측면 전개의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첼시는 1차전에서 전력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홈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압박과 세밀한 전개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다.
레기아는 수비 숫자 확보 외에는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는 상태로 측면 커버와 중원 전개 모두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이 매치업은 기량, 전술 완성도, 흐름까지 모두 첼시가 가져가는 경기로 승리가 명확히 성립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라치오 대 보데글림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치오는 1차전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며 뒤처졌지만 2차전 홈에서 템포와 전개 밀도를 극대화하는 운영이 예상된다. 디아는 볼을 지켜내며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이고 페드로는 드리블과 크로스, 중거리 슛 모두에서 노련미를 보인다. 이삭세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전환 시 볼 운반 능력이 우수해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에 적합하다. 홈 경기에서의 높은 점유율 운영과 이선의 세컨볼 압박이 중심이 될 것이다. 보데글림트는 1차전에서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했으나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쉽게 붕괴되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헤그와 하우게는 볼 운반과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연결은 가능하지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볼을 끌고 나오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라치오는 홈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차전 패배에 대한 동기부여와 공격 템포 상승이 중심 전략이 될 것이다. 보데글림트는 조직적 압박 대응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명확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전개 흐름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심리 전술 경기력 모두를 감안할 때 라치오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여섯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 경기에서의 템포 주도력이 뛰어난 팀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볼 장악 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키티케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이 뛰어난 중심 자원이며 괴체는 노련한 탈압박과 좌우 전환 능력을 갖춘 조율형 이선 자원이다. 차이비는 활동량과 속도를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의 강점이 있어 토트넘의 좌우 풀백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공격 전개에서 핵심 연결고리 부재 시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솔랑케는 제공권과 마무리는 갖췄으나 공간 침투나 빠른 전환 시 반응이 느린 편이고 존슨과 텔은 속도는 있지만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손흥민이 빠질 경우 위협적인 라인 브레이킹과 마무리 능력이 급감하는 구조다. 프랑크푸르트는 조직적인 압박과 전방 연계 속도가 뛰어난 팀이며 홈 경기에서의 템포 운영 능력은 유럽 대항전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이 불확실하며 출전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연결, 마무리 정교함까지 고려하면 프랑크푸르트의 승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